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자주 방문하신 분이라면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혼잣말 산책을 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오랜만에 북한산 풍경과 함께 이드치 연구소에서 혼잣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연구소 혼잣말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시는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17분입니다. 최근 저는 서울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민대상의 강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정릉 지역 주민을 위한 의사소통 강의를 5회기 진행했었는데 반응과 효과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릉 지역 내 다른 주민들과의 만남을 제의받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서 그리고 이드치 연구소 소장으로서 저의 경험과 지식을 강의, 집단상담, 연극적인 방법과 결합하여 진행했습니다. 1년 뒤 반응과 효과가 괜찮았다는 말을 들었고 또다시 초대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몇 달 뒤 다가올 10월이 기대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근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초기 정신증 환자 대상의 드라마 치료 프로그램을 2회기 시범 진행했습니다. 어제가 두 번째 진행이었습니다. 함께 하신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셨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정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심리극을 계속 진행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드라마 치료라는 제목으로 집단 프로그램을 하나 더 진행할 수 있어서 또한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소 혼잣말 시간에는 친구 재명명하기에 대해 저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최근 저는 동대문구 가족센터에서 슈퍼비전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 청소년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사례 관리에 대한 반영을 제공했습니다. 잠시 슈퍼비전과 관련해서 저는 슈퍼비전 의뢰를 받으면 가급적 슈퍼비전을 하지 않고 저의 실무 경험과 연결된 반영, 리플렉션을 제공하려고 애씁니다. 청소년인 내담자는 또래에게 상처 입은 것을 호소했기 때문에 또래에게 상처 입은 내담자를 마주했을 때 제가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방법 중 하나가 친구 재명명하기였고 이것을 사례관리 담당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래와 대인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고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은 사회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원활하고 건강한 사회화 과정을 경험했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보다 원활한 사회화 과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떤 청소년은 또래 관계의 문제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신체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방송에서
가해 청소년을 친구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이 친구라는 표현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라면 함부로 친구를 가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전에서는 친구를 오랫도록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친구의 정의를 오랫동안 친하게 사귀어 온 사람이라고 할 때, 오랫도록에 해당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이야기 나누어 보고, 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친구에 대한 제 명명을 자연스럽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담자가 감정 기복의 문제라든지 인지 능력의 문제라든지 다른 기타 문제로 인하여 재명명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면, 대화 나눌 때 어휘 사용의 난이도를 낮추거나 그림 혹은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내담자에게 보다 적절한 이야기 나누기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조금 더 깊이 친구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면 속담이나 어떠한 이야기를 접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속담을 예로 하나 든다면, 친구는 옛 친구가 좋고 옷은 새 옷이 좋다. 이러한 속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예로 든다면 저는 오성과 한음의 이야기도 떠오르고, 소설 빨간머리 앤의 앤과 다이아나의 이야기도 떠오릅니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만의 언어로 친구를 정의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무엇 할 때 친구라면 무엇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문을 놓고 빈칸을 채워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문해 보면서, 읽어보면서 나만의 언어로 친구를 정의해 보는 겁니다. 이 예문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서로 바꾸어 본다면 보다 더 분명하게 친구를 정의하는데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친구인 사람과 친구가 아닌 사람을 보다 명확하게 분리하기 위해서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함께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또래 관계를 친구라는 오직 한 개의 단어로 묶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정 학생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상처를 주는 다른 학생을 함부로 친구라고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독특한 또래 관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전후 사정도 모르고 별 관심도 없으면서 결과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두 학생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친구끼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한 다음 강제로 화해시키고
흐뭇해하는 어른들을 저는 목격한 적 많습니다.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로 저는 동급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동급생을 풀어 쓴 같은 학교 학생 혹은 같은 반 학생도 있고, 어디 어디 중학교 1학년 학생처럼 구체적으로 어디 소속인지를 묘사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사회화 과정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인관계에서 내가 자주 접하는 사람을 다양하게 구분해 보고 입체적으로 구분해 보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맺고 끊음을 위한 나만의 근거가 되면서 불필요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줄이고 불필요한 힘과 돈과 시간을 줄이는데도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주한 내담자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도록 풍성한 이야기 공유와 함께 친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친구 재명명하기에 대한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생각과 의견이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구소 혼잣말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산책을 할 수 있다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요즘처럼 날씨도 너무 덥고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렇게 연구소 혼잣말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직영주의 연구소 혼잣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